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황석준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대학생들은 납득 가능한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는데 조 후보자는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문제는 없다며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자신이 장관이 돼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후보의 딸과 관련해 단국대와 공주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개혁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한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특히 후보 스스로가 본인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역사에 대한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독이 담겨 있는 항아리에 손을 담가야 하는 사람은 자기 손에 상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인턴을 했던 공주대와 단국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지도교수 등의 이메일과 각종 실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자 대전시 수건사업인 대전의료원 설립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의 1차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나온 건데 공공의료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한 부서에서 전 현직 국과장이 모두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 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전 과장이 또 다른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충남과 대전에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충남은 56%, 대전은 46% 줄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자금을 요구받고 돈을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방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정의를 지키지 못해 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럽다며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창선 공주시의원의 자해 난동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천안아산 KTX 역세권 지구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서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성룡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에 대해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검찰이 조 씨가 인턴을 했던 공주대를 전격 압수수색했죠. 네, 어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2009년 조국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였던 공주대학교 A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국 후보자의 딸이 참여했던 실험 자료와 이 지도교수 A씨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 씨가 논문 요약 발표문에 3저자로 올라갈 만큼 기여도가 높았는지, 이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A 교수가 학회 참석을 이유로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해당 교수는 취재진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니 조속히 결과가 나와 모든 일이 명백해지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공주대 말고도 논문 1저자 등재 논란이 불거진 단국대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죠.
네, 검찰은 단국대 천안 캠퍼스와 죽전 캠퍼스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는데요. 조 씨가 2008년 고등학교 2학년의 신분으로 논문 1저자로 등재되고 이 박사 연구원으로 등록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지도교수와 공동저자 연구실, 이 대학 연구팀 등에서 연구 자료와 지원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으로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의 두 대학에서는 온종일 당혹감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예, 이 딸 논문 관련 의혹이 이 충남에 있는 대학들에서 터졌어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 세종시의 한 부서에서 전현직 국과장이 모두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세종시의 한 골재 채취 업체 대표 한모 씨가 전 세종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건데요. 한 씨는 지난 2013년과 14년 세 차례에 걸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골재 채취허가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직접 건넸다고 폭로했습니다. 한 씨는 이 과정에 해당 공무원의 지인 등이 개입해서 8년간 8억 원 상당을 받아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공교롭게도 최근 한 씨가 검찰의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직후 퇴직했는데요. KBS와 통화에서 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공무원이 소속됐던 부서의 현직 국장 역시 또 다른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공석인 상태입니다. 예, 이 현 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전 과장이 또 다른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건데 세종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세종시는 검찰 수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한 씨 업체에 대한 골재 채취 허가와 취소 등 일련의 과정은 정당한 행정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에서는 또 지난 7월에도 면민체육대회를 둘러싸고 뇌물수수 정황이 포착돼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이따른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에 세종시 공직사회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는 국가의 얼굴과 같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건물만 새로 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름에 걸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각종 대형 안전사고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곳곳에 안전체험관이 늘고 있죠. 네. 충남교육청도 안전체험관을 본격 운영한다고요. 네, 충남교육청이 생활 밀착형 학생 안전교육을 통한 재난재해 위기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서 안전체험관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달까지 시범 운영 중인 충남 학생안전체험관이 다음 달부터 충남 지역 학생과 교직원들을 상대로 본격 운영되는 건데요. 학생안전체험관은 공주에 있는 충남교육청 안전수련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진안전체험교육이나 모의 법정에서 상황극 형태로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받을 수 있는데요. 7대 표준안을 바탕으로 이 생활, 교통, 재난안전과 생명 존중관 등 이 4개 체험관에 18개 체험실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메모리얼관에는 2013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와 2014년 세월호 참사 등 대형 학생 안전사고 추모 공간도 마련돼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 이 체험관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더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대전시 대청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증약터널 인근에서 44살 김모 씨가 몰던 25톤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64살 박모 씨의 25톤 트레일러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김 씨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서울 방향 통행이 30분가량 통제됐습니다. 또 사고 파편에 뒤따르던 차량 넉 대가 파손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김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성룡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국도 77호선 태안 안면도와 보령 원산도를 잇는 해상교량의 임시개통이 무산됐습니다. 대전지방국도관리청은 최근 충남도와 보령시 태안군에 공문을 보내 해상교량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안전상의 이유로 추석 전 임시개통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의 동과서를 하나로 잇는 동부선 연결도로가 완전 개통됐습니다. 길이는 1.2km로 2011년 1구간에 이어 소재동에서 개종로 3거리까지 2구간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충남문화재단이 기획한 윤봉길 의사 뮤지컬 워치가 충남 공연을 앞두고 티켓을 오픈했습니다.
뮤지컬 워치는 윤희사가 독립운동을 위해 고향 예산에서 상하이로 떠난 뒤 홍커우 공원 의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창작 뮤지컬입니다. 9월 26일 충남도청 문예회관, 10월 2일 예산 문예회관에서 공연하는데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를 통해 예매 가능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심한 장애인은 월 최대 2만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만원, 차상위 계층은 월 최대 8,000원의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한전고객센터,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의 첨단화를 위한 타운홀 미팅이 오늘 오전 10시 대전시청에서 열립니다. 트램 첨단화를 위해 공모된 대전 시민과 과학기술인 아이디어의 실제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게 됩니다. 부여군은 오늘 오후 2시 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부여군 지속가능 발전 목표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무원 합동회의를 개최합니다. 대전문화재단은 2019 아티언스 캠프 기획 운영단체를 모집합니다. 이 캠프는 예술과 과학의 만남을 주제로 해마다 진행되어 온 대전의 대표적인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접수기간은 오늘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며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문화예술교육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전 유성구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골든벨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대회는 10월 19일 유림공원에서 개최되며 사전에 공지된 10권의 출제 도서에서 선정된 100개의 문제를 OX 또는 단답형 주관식으로 풀며 골든벨을 울린 최후의 1인을 선발합니다. 유성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29도, 천안 28도 등 28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오후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대전의 수원사업인 대전의료원 건립이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나와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시민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전의료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대전시립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과 관련해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원용철 공동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용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민간병원들이 하지 못하는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대전에도 의료원 건립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먼저 예. 지역 의료원이 어떤 병원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방의료원 하면 네.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네.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 진료를 네. 책임지게 돼 있고요. 감염병이나 주요 질병을 이렇게 관리하고 아니면 예방하는 사업들을 하게 돼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사업을 담당하게 돼 있는 것이 지방의료원들입니다. 네. 이 대전에서도 최근 수년 동안 메르스랄지 홍역이랄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주 이런 전염병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는데 예.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죠. 예. 이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공공의료 서비스 분야를 담당하게 되는 게 이제 지역 의료원이다 이런 건데 그 필요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 때 한번 보시면 대전 같은 경우는 지방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쉽게 해서 공공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을 겪고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만약에 그때 지방의료원이 있었다라면 5개구 보건소와 함께 전염병 관리를 아마 철저하게 할 수 있었겠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지방의료원은 진료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150만 대전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미 서울과 부산, 대구는 이 지방의료원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 그렇죠. 대전에서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2007년부터 이 의료원 건립이 추진돼 왔는데, 지금까지 추진 상황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사실은 2007년이 아니고 더 오래된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홍성기 대전시장 때 이미 지금 동구청사, 예. 동구청사 자리에 대전의료원을 건립하겠다고 이미 발표가 됐었고요. 준비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IMF가 터지면서 사실은 이것이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지금 동구청사 자리가 의료원 용지에서 행정용지로 변경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예.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이게 이제 용지조차도 없어지면 희망조차도 없어지니까 네. 설립 운동들을 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행히 그것이 민선 6기 권선택 시장이 중요 정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추진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지금은 이제 다행히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검토 그 과정에 있는데 이번에 네.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단순히 이제 경제성의 논리로 대전 의료원이 경제성이 없다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반발을 하게 된 거죠. 예. 참 오랜 기간 추진해 왔는데 참 예. 어렵네요. 다른 지역들은 많이 벌써 어렵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 예. 이 대전의료원 건립은 또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 공약 사업이기도 하죠. 예. 근데 문제는 최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검토에서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이게 무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KDI가 이제 뭐 완전하게 확정 발표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1차 보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드러난 건데 KDI가 대전의료원 사업비를 전체 총괄 비용을 잡아서 계산한 걸 보면 아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네. 저희들이 좀 반발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세종 충남대병원 한 5년 전에 세종 충남대학병원이 KDI 예타가 통과가 됐거든요. 네. 근데 대전의료원은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한 300병상 규모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세종 충남대병원은 500병상 정도, 500병상인데 200병상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KDI가 총괄 비용으로 이렇게 분석해 본 걸 보면 네. 대전의료원은 5,600억 정도고요. 네. 세종 충남대학병원은 5,200억 정도. 쉽게 얘기해서 200병상이 거의 배가 많은 병상이 거꾸로 네. 그것보다도 대전의료원이 한 380억 정도가 더 많은 비용으로 이렇게 책정돼 있다.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좀 반발하게 됐고 네. 사실은 지금 예타 과정들이 순전하게 사회적 편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경제적인 어떤 값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이게 저희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충남대병원과 비교 분석한 거기에서 이제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KDI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뭔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다른 분석하는 틀이 있는 건지 그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검토에서 이제 비용 투입 대비
편익이 적다 이런 얘기인데 이 공공의료라는 게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렇다면 보건소들은 왜 유지를 하는 건지 여러 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끊임없이 주장한 건 공공의료는 경제성의 논리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명값을 어떻게 쉽게 어떤 경제성의 잣대로 될 수가 있느냐. 다른 것들은 될 수가 있겠죠. 도로는 차가, 거기 목적지까지 가는데 몇 분이 단축된다. 그래서, 연료가 얼마나 절약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경제값들이 나올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그것들을 계측할 수 있느냐. 사실은 계측하는 방법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공공의료기관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많은 사회적 편익들이 있거든요. 특히 지난 전에도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메르스 사태 때 우리나라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경제적 손실이 한 9조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계산해낼 수 있어요? 당장 사실은 메르스 사태를 공공의료 기관들이 제대로 대처만 했다면 정말 그게 계산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공공의료 확충 계획들을 세워내고 지난 10월에 이제 공공보건의료 발전 계획들을 발표했는데 실제적으로 의료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때 보면 전국에 있는 36개의 지방의료원들이 적자투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착한 적자, 실제적으로 공공병원들이 공공의료를 감당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어떤 적자들은 실제적인 어떤 운영의 적자가 아니라 착한 적자더라. 그래서 전문가들은 평가 자체도 바꿔야 된다. 틀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의료만큼은 정말 경제적인 어떤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건강권을 지켜내고 회복시켜내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국민의 생명은 군대나 경찰이나 소방만이 지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이 공공의료 분야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진료 권역 설정에 있어서도 이 계룡시와 금산이 제외됐다고요. 예. 사실 대전시가 대전만을 위한 대전의료원이 아니라 인근의 옥천, 보은, 금산, 영동, 계룡 이쪽 지역을 포괄하는 그래서 민선 6기 때 그 지역과 함께 MOU를 체결했거든요. 비근한 예로 옥천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병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옥천군에. 그래서 대전의료원이 설립되면 산부인과 병원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협약들도 맺고 그 지역까지 포괄하는 지방의료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찌됐는지 이번에 KDI 예타 과정에서는 계룡하고 금산을 빼버린 거예요. 이유는 충남대학병원이 있어서 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충남대학병원은 지방의료원과 격이 다릅니다. 국립대학병원은 3차 병원이고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그 위의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충남대학병원을 이유로 들어서 뺐다라고 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젠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전의료원 건립 촉구를 위해서 어제였죠. 기자회견까지 하셨는데 기자회견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까지 KDI가 했던 것을 전면 재수정하고 대통령 공약인 대표 공약인 대전의료원이 제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혹시 이것들이 지금 중앙정부의 대전 홀대의 한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저희들은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다시 해라. 이건 평가가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예타 결과를 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저희들이 주장을 했는데
좀 제대로 안 된다면 저희는 KDI를 좀 감사원에 감사 청구까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좀 지역의 여론들을 담아서 KDI가 단순하게 정치 논리나 이런 논리로 보지 말고 정말 대전 시민들이 염원하는 쪽으로 이건 정책 사업이거든요. 정책 사업을 단순하게 경제성의 값으로 평가하지 말고 제대로 그 지역 여론들을 담아서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지났네요. 마지막으로 예. 짧게 앞으로 어떤 예. 활동 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대전의료원은 27년 된 대전 시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네. 이것들이 정말 정부의 어떤 경제성 논리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좌초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관심을 갖고 또 제대로 된 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계속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시립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과 관련해 대전 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원용철 공동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브리핑입니다. 금강일보는 명절 특별자금 지원정책 체감 힘들다란 제목으로 기존 대출이 있는 기업들은 해당 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건들이 까다롭고 대출이 없던 기업이라도 은행권에서 요구하는 대출 심사를 넘기엔 문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충남지역 해수욕장 방문객 수 반토막이란 타이틀로 충남지역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피서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대전 유성구 고분양가 주범, 중도일보는 대세밸리, 세계시도 케미가 필요하다 이런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8월 28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